안녕하십니까. 자, 호랑이띠 경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일간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에 같은 기운을 얻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비견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 군신대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가령 근데 뭐 경자일간이 일주가 똑같은 글자의 경자년을 맞이했을 때 이런 현상들은 똑같은 글자를 보니까 우리 시중에서는 복음이라는 그 복음살이라는 연이 그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군신대좌라는 말로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좀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경이라는 일간이 자녀를 맞이했을 때 육친적으로는 상관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12신살적으로 보면 사지에 들어가지요. 12운성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호랑이띠가 쥐라는 해를 만났을 때 잿살의 기능과 격각살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장점으로 쓰일 수 있는 운기와 단점으로 쓰일 수 있는 운기가 나눠지는데요. 장점으로 쓰일 수 있는 운기는 임과 개가 지칭하는 식신이나 상관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단점으로 쓰일 수 있는 병이나 정이나 또 무나 기가 얘기하는 관과 인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요소가 호랑이띠 경일간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가 경자일주라면 똑같은 경자라는 연이 와서 복음의 기운과 군신대자의 운이 온다고 합니다. 자, 복음의 기운은 뭐냐면 그 글자 그대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땅을 치고 운다. 마치 산 중에 첩첩이 산이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산을 넘을 힘이 없으니 바라봐 보면서 한탄하면서 눈물 짓는 세월, 이거를 복음살이라는 운으로 설명하는 문구가 고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현대에서는 군신대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신하고 운이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마주 앉으니 좋은 일이 있으면 상당히 신분적으로나 재물적으로 상승할 것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추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군신대자의 운에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극적으로 신분 상승이나 분비기청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을 때 책에서 말하는 복음, 즉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아니면 한탄하는 세월을 보내더라. 긍정적인 측면이 보면 이때 상당히 많은 신분적 상승을 꾀할 수 있다. 다만 책에서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은 많이 안 나와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경자일주 외에 다른 일주는 어떻게 했냐? 경인일주도 있겠고 경신일주도 있겠고 뭐 경진일주도 있겠고 경술일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천간의 기운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보통 이런 경우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재점검하고 내 외모라든가 또 모양이라든가 표정 이런 것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이다. 즉 나를 되돌아볼 계기가 마련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건이나 나타난 현상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천간의 비견과 군신대자가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관과 이 경일간이 잘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상관이 됩니다. 근데 지지에 있는 모습은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현상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부딪히고 조정하고 발복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상관의 기운이 작동하게 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근데 부지런해진다는 것이 내가 뭐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5시간에 8시간, 5시간 하다가 8시간 늘리고 이런 식의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뭔가 부지런한 것이 외적으로는 잘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요.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 방법, 아이디어 이것들을 내는데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만 계속하고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내가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는 주변 부모 형제들이 보거나 친구들이 볼 때는 부지런함과 거리가 먼 것이지요. 농경사회라면 내가 노동하는 만큼의 가치를 얻는 것이 부지런함의 가치 기준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각성이나 독특한 생각에 빠져서 꼴꼴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것 또한 부지런함의 어떤 속성으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는 부지런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방법에서 볼 때는 부지런과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상관의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은 윗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윗사람이나 전통과의 갈등입니다. 나는 독특한 생각과 방법과 아이디어를 짜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이 그 답이 되고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기존 것들을 옹호하는 세력은 윗사람과 전통이 됩니다. 야,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던 걸 왜 네가 바꾸려고 그래? 너는 그냥 시킨 대로 하게 돼. 라고 했을 때 지지에서 상관이 오면은요 그냥 정신과 다릅니다. 정신에서 왔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지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따라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윗사람과 전통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설득이 안 되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간은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 인연이 멀어진다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직장을 다녔다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직의 기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꿈꿨던 것,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어디로 가냐면 이 학습 측면이나 어떤 창업 측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객관적인 모습만 보면 좀 사직을 했다는 모습은 직업의 안정성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안정된 수입도 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하는 측면에서는 강한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사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지는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죽는 것이다. 근데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이것에 이 상관이라는 이 행동에 심취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죽을 까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사지가 갖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때는 잿살과 격각살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하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면 잿살에서 일어납니다. 잿살은 뭐냐? 나는 내가 노력하는 공간에 나를 가두고 그 반경을 떠나지 않으면서 거기서 죽을 만큼 노력하는 모습, 이게 지금 잿살의 모습입니다.
또한 격각살의 모습은 문서의 이동부터 문서의 이동이나 직업, 직장의 이동 또는 주거의 이동 같은 것들로 방향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내가 오래 보유하고 있었지만 잘 팔리지 않았던 문서, 뭐 시골의 땅이라든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재건축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지만 잘 팔리지 않았던 이런 문서의 변동이 이렇게 격각살에 해당되는 해에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서를 처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지요. 또 직장이나 직업 중에서 한 직장과 그 장소에서 뭐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됐던 사람이라면 격각살의 해를 맞이해서 그 직장을 이동하게 되거나 근무처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동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장점으로 쓰이는 유친과 단점으로 쓰이는 유친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점으로 쓰이는 건 식상 쪽이 장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발달될 때는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도 강해지지요. 근데 창업과 독립의 이면에는 내가 그동안 잘 다니던 직장의 불안정성, 그것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관과 인이 세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직장 내에서 내 생각을 펼치기 어렵거나 거기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내 인생에서 뭐 커다란 의미를 못 주겠다. 그러니 나는 창업이나 독립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창업이나 독립을 하는 경우도 어떤 부분에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는 명과 대운에 따라 달라지지만 또 어떤 아이템을 하나 달라지지만 나는 그것이 흥하든 망하든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고 독립을 하려는 행동으로 실제 옮겨진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은 보통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가 좀 달라집니다. 자, 남자, 여자가 또 달라지는데요. 남녀가 여성의 경우에 미혼이라면 또 결혼을 꿈꾸면서 자식 생산의 용도를 채우기 위한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또한 애교도 많이 나오면서 어떤 결혼까지 꿈꾸게 되지만 실제로 어떤 결혼하게 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혼전 임신이나 또는 임신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결혼을 갖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기혼녀 같은 경우에는 이 상관의 일을 맞이했을 때 보통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니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이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혼한 가정에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 주장을 물러서시고 싶지 않다. 난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될 건 남편이다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남편과의 관계는 악화될 수 있는 관계가 크겠지요. 이럴 때는 부부가 서로 부딪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삶의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약간 다릅니다. 상관의 운이 왔을 때 여자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애정운이 괜찮은 것 같고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물운과 취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시험까지 같이 보지요. 취업과 시험의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관성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이 상당히 약해지면서
나는 취업이라든가 시험을 통해서 어디 들어가서 그 갑갑한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거 갑갑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 나는 취업보다는 창업을 택할 것이요. 시험보다는 차라리 내가 일을 택할 것이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그래서 취업과 시험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재물활동을 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좋아집니다. 이거는 나의 노력과 창의력에서 또 도전에서 나의 재물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그 사업과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고객으로 하는 사업의 길흉이 교차되게 됩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그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또 확장 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다만 기업이나 정부나 단체를 상대로 안정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납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했던 사람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떠한 내가 누구를 주요 고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계획의 방향과 확장성, 축소하는 것들은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호랑이띠 경일간의 경자형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